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수법칙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지수법칙 4, AB 전체의 m제곱과 B분의 A의 전체의 m제곱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지수법칙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자연수일 때 AB 전체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나타내고 B분의 A 전체의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지수법칙 4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2015년에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공식을 증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다 증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훨씬 편해졌네요. 다른 지수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의 거듭제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밑이 2이고 지수가 4인 2의 4제곱의 의미는 2를 4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AB 전체의 세제곱도 당연히 AB 전체를 3번 곱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이죠. AB를 A 곱하기 B로 나타내고 나머지도 그렇게 처리한 다음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A 3개를 여기에 먼저 곱해주고 나머지 B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때 지수 3이 처음 지수 3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괄호 밖의 지수를 이렇게 A와 B의 지수에 옮겨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실제로는 괄호 밖의 지수를 괄호 안의 지수에 곱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괄호 안에는 지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괄호 안의 A와 B에는 지수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분의 A 전체의 세제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의 정의에 의하여 B분의 A를 3번 곱하고 분자에 있는 3개의 A를 먼저 곱해주고 분모끼리 B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괄호 밖의 지수 3을 분자인 A의 지수 1에다가도 곱해줘서 3으로 바꾸고 분모인 B의 지수 1에다가도 곱해줘서 B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법칙 4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중요한 이유는 잘 틀리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가 대부분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한 가지의 내용을 묻지 않고 복합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수법칙 1, 2, 3, 4를 복합해서 한꺼번에 묻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잘 틀리는 이유는 지수끼리 곱해야 되는데 그 지수에다가 갖다 붙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잘 틀리는 것은 문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잘 해결하는데 숫자의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수를 거듭 제곱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의 주의사항을 집중 탐구해 볼게요. 자주 복합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수법칙 2와 4입니다. 지수법칙 2와 4를 종합해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괄호 밖의 지수와 괄호 안의 지수를 곱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괄호 밖의 지수 3과 A의 지수 8을 곱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괄호 밖의 지수 3과 B의 지수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지수끼리 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때 괄호 안에 B를 보면 지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략된 1을 생각하고 지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생략된 1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OX 퀴즈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세제곱하면 3A의 6제곱이 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4제곱하면 8A의 12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9a 6제곱이 된다고 했는데 얘도 틀렸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a 4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말이죠. 우변에 있는 3을 플러스 27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은 우변에 있는 8을 16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세 번째 식은 당연히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27로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수가 제곱을 해서 짝수번 곱하기 때문에 짝수번 곱할 때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혹은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안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실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일단 x의 지수를 한번 볼게요. x의 지수는 2, 괄호 밖의 지수는 3. 따라서 우변으로 갔을 때 x의 지수는 2랑 3이랑 곱하면 되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y의 지수를 보죠. y의 지수는 빈칸입니다. 빈칸에다가 3을 곱해서 우변에 있는 y의 지수 9가 됐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3, 3은 9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쉬웠잖아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데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친 다음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3은 3번 곱하면 27이 되니까 마이너스 27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의 답은 마이너스 27 x의 6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계별로 처리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일단 맨 앞에 마이너스 3을 보면 1단계로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2단계로 숫자를 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는구나. 3단계는 x의 지수는 6이 되고 y의 지수는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죠. 자, 이와 같은 단계별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11번 문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호를 봐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부호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이 식의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3을 보죠. 3을 3의 1제곱으로 생각해서 3의 1제곱의 세제곱을 하면 되니까 결국은 3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값은 27입니다. 따라서 분자에 숫자가 27이 남습니다. 자, b의 지수를 봐야 되겠는데요. b의 지수는 괄호 안에 b의 지수가 2이고 괄호 밖의 지수 3과 곱하면 b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b의 지수는 이렇게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a라는 문자는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a라는 문자의 지수는 3이고 괄호 밖에 지수 3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문자 지수 3과 괄호 밖에 지수 3을 곱해서 a의 9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의 9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단계 첫 번째 부호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지수, 다른 문자의 지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부호를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거듭 제곱하는 것 주의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수법칙 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법칙 1, 2, 3, 4와 관련된 교과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